안녕하세요. 낭만농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순집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난 후기 중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했는데, 그럼 어떤 걸 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했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열매가 달린 건 제가 꽃눈을 3개씩 남긴 묘목입니다. 꽃눈을 3개 정도 남겼으면 꽤 많이 남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과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시는 분들은 2개 정도만 남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개, 2개, 3개를 남긴 거죠. 보통 꽃눈 하나에서 열매는 7개, 8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결과지 하나에서 이렇게 꽃눈을 남기고 열매 개수도 이 정도가 달립니다. 보통은. 물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덜 돼서 3개, 4개밖에 없는 그러한 꽃눈들도 있지만 열매가 7개, 8개 정도씩은 달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 묘목 하나에서 골고루 영양분을 나눠 먹으면서 크기 때문에 열매를 달리지 않는 그런 묘목들보다 이 가지들이 자라는 속도라든가 생육의 힘이 좀 떨어집니다. 많은 묘목들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매를 이렇게 많이 달고 가면 지금 시점에서는 순집기를 할 만큼 충분히 크는 독보적인 그런 가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예로 지금 이 묘목에서는 제가 순집기를 할 만한 가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기만으로 봤을 때는 순집기를 해야 될 만큼 가지가 큰 게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묘목에서는 순집기를 해도 될 만한 가지가 몇 개 있네요. 보편적으로 위로 향하고 도장지 마냥 세력이 좋아서 거의 90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러한 가지들만 순집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꼭 90도로 위쪽 방향으로만 큰다고 해서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45도 정도까지는 자라면 저는 순집기는 해줍니다. 그러면 충분히 새순이 나오고 다시 그 가지를 결과지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묘목에서도 지금 닭꽃눈을 3개씩은 남겨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순집기를 할 만큼 새순이 충분히 자란 건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옆에 묘목에서도 꽃눈을 많이 붙였죠. 최소한 3개씩은 다 붙였는데, 여기도 순집기를 할 만큼 자란 새순이 없습니다. 묘목을 전체로 봤을 때는 순집기를 해줄 가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달은 성목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순집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충분히 자란 새순들이 거의 없다. 순집기를 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열매를 충분히 단 성목에서 봤을 때는. 또한 이렇게 위로 향하는 가지들과 옆으로 누운 가지들이 있습니다. 방향이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는데, 옆으로 누운 가지는 생식생장을 주로 할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가지는 영양생장을 주로 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위로 뻗은 가지들은 나무가 자라려고 한다는 의미고요.
옆으로 누운 가지는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씨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꽃눈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위로 뻗은 가지는 계속 잎눈이 나와서 나무가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 자라는 가지는 만약에 꺾어주면 여기서 잎눈이 터서 다시 나무가 자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순집기를 해서 나무를 다시 받는 거고요. 옆으로 누운 가지는 혹여나 이런 식으로 순집기를 했다고 치면 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지가 옆으로 누우면 여기에는 꽃눈을 붙이려고 하는 습성이 높습니다. 이 가지 자체가.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꺾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지가 나오라고 꺾은 건데, 가지가 안 나와 버리면 이 짧은 데에서 꽃눈이 붙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지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꽃눈을 붙인다 한들 이게 충분히 결과지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지 자체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운 가지들은 나중에 그냥 결과지로 쓰면 되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순짓기를 하지 말고 내비둬라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무의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해서 지금 제거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익히는 건 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붙인 그러한 묘목에서는 웬만한 가지들은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그냥 키우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키우고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를 해주는 건 그 다음입니다. 열매를 충분히 달아서 수확을 예정하고 있는 성목 같은 묘목들에서는 아직 순짓기를 할 만큼 충분히 세력이 큰 새순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별로 없다라는 거.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고 나무들의 세력에 따라 다른데, 순짓기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세력이 좋게 뻗는 새순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최대한 한 45도 이상으로 쓴 그러한 가지들에서만 이런 식으로 순짓기를 해서 분지를 또 발생시키고 결과지 개수를 늘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린 성목들에서는 순집기라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정도 더 이러한 새순들이 자랄 거라서 1, 2주 정도만 더 자라면 이러한 새순들이 좀 굵어지고 순짓기를 해야 될 만큼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세력이 충분히 커지고 이 새순들이 굵어지는 시점에서 순짓기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기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순집기는 보통 2번, 많게는 3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순집기를 진행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달고 있는 성목에 대한 순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눈에 띄면 한두 개씩 꺾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순집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